실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배송.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시사 직배송의 양종아입니다. 오늘이 3월 26일이에요. 퍼플데이. 그래서 보랏 빛나는 옷을 입어봤는데 어떻게 화면에 보랏빛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퍼플데이, 세계 뇌전증의 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전신이나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발작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뇌전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명당 1명꼴로 발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질환인 거죠. 일단 뇌전증이 발작이 시작을 하면 우리가 멈출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전증을 앓는 장애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지켜봐 주는 것. 오늘 퍼플데이에 우리가 뇌전증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보랏빛 같은 선물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 선물은 이 두 분이 배송해 줍니다. 먼저 김성 순천 YMC 사무총장 안순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특별사랑 안술래입니다. 네, 시사 배송 도움이에요. 오늘 첫 번째 배송은요, 시사 직배송입니다. 오늘 시사 직배송이 선별한 PD 추천 배송은 바로 지난주에 광주를 뜨겁게 달궜던 호원 기업 이야기입니다. 혹시 두 분 호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 호원이 계속 예. 뉴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우연치 않게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호원은 그 기아자동차 제1 협력업체이고, 맞아요. 네네, 자동차 차체 프레임을 만드는 공장이죠. 제가 기아자동차 법률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셨어요. 네네, 저도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구나. 저는 그 광주형 일자리로 되게 국민적 관심이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선정될까 하고 좀 봤었는데 그때 네네. 호원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거든요. 네. 관련된 특허도 많고 이게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사 관련된 분쟁이 1년 동안 진행된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놀랐고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 가도를 가고 있는 호원. 그런데 이런 회사의 노사 갈등이 왜 15개월째나 지속이 되고 있을까요? PD 추천 배송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월부터 노사 문제가 불거진 주식회사 호원.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결국 조합원 일부가 해고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막말하지 마, 욕하지 마. 냉난방기 설치해주라, 환풍기 설치해주라. 노조할 권리는 인정해 달라. 그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지난 16일 광산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 노조 조합원들. 갑자기 들어가신 거여가지고 요구사항으로 따지면 노동조합을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이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해라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1년 2개월 동안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노조 조합원 50여 명은 공장 안에서 사상 초유의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갈등이 불거진 주식회사 호원은 30년째 자동차 부품을 생산 중인 중견기업으로 현재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데요. 호원 노사 갈등의 원인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공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제작진은 점거 중인 노조 지도부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점거 농성을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자들이 수석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힘든 여러 가지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식 얘기도 없고 개선하는 의지도 없고 또 어떻게 했으면 저희가 현장에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겠습니다. 노조의 공장 점거로 인해 자동차 부품 생산은 일제히 중단됐고 이 회사에서 납품받는 기아자동차 공장은 물론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멈춰섰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점거 농성으로 하루 1,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점거 농성 3일째. 조합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는 없을까?
어렵게 공장 안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노조 지도부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조는 이례적으로 취재 요청에 응해 주었는데요. 며칠째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먹고 자며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각오하면서 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환경이 안 좋고 쇳가루가 돌아다 보니까 보시면은 저희가 이걸 달고 살아요. 이렇게 피부병을 쇳가루로 인해서 이게 다리하고 얘도 보면 다리가 이렇게 당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10년을 이렇게 일했어요. 네, 영접을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했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더라고요. 119에 실려서 가보니까 대기오염성 기흉이라고 해가지고 가슴 3군데를 뚫어가지고 피를 빼냈습니다. 이쪽으로. 36도가 웃도는 한여름. 쇳가루와 분진에 뒤엉킨 공간에서 용접이 이루어지면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나 작업장 안은 낡은 선풍기 한 대뿐. 이 선풍기 한 대마저도 치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비좁은 작업 공간. 마땅한 보호장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노조 설립 전 최소한의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얘기는 다릅니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자체 업체에서 가스 안 나오게 영접하는 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계속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주고, 지금도 개선 TFT가 구성돼가지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냉난방기 설치해주라, 환풍기 설치해주라, 화장실 가는 거 해주라. 그게 제 기본적인 요구였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진짜. 우리는 그것만 돼도 회사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노조를 만든 거죠, 이제. 회사와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직원들은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작년 1월 5일에 창립한 호원의 첫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 그런데 이틀 후 또 다른 노조가 설립됩니다. 호원 노동조합은 노조 결성 일주일 만에 교섭 대표 노조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주도해서 복수 노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원지회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유나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는 그 누구한테도 말도 하지 마라. 입 딱 다물고 오늘이라도 해. 좀 이따 오면은 회사에서 가지도 안 해. 민노도 다 잘라고 계속 다 세워져 있다. 끝났어, 팔은. 끝났다고. 우리 이제 쪽이 너무 이제 저주해보니까 내 입장이 딴치죠. 그냥 팔은 엎어져 없으니까 혹시 나가봐서라도 사인은 매주라. 우리 저는 일단 했다라고는 보여야 할 거 아니냐. 소수 노조로 활동을 이어오던 김용옥 호원지회 지회장은 작년 추석 전날 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지회장의 해고가 노조 활동과는 별개로 내려진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소위 할 때는 그날에 이 해고 부분은 노조 활동을 위해 했기 때문에 해고한 게 아니고 전부 불법으로 3개월을 근무해야 되는데 출근일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전 종업원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김용옥 지회장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전혀 저한테는 단 1시간의 노동자 활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을 지키고 또 노동조합을 조합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지각 1시간, 조퇴 1시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은 조합원들의 단체 삭발, 단식 투쟁,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치달았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일하다 보면은 이 쇳가루가 누르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고 현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 환경만이라도 개선해달라. 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후원은 지난 2019년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 선도기업에 선정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작년부터는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원이 광주시에서 인정받은 노사 상생의 비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참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뭐 냉난방기, 선풍기를 놔달라, 이런 주장이 너무 안타깝네요. 분진 때문에 피부가 일어나고 폐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한데요. 아무리 그 분진이 많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진 흡입기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게 마땅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호원보다도 작은 작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호원에는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복수노조 갈등이 눈에 보였는데 그 노사 갈등이 장기화된 이유를 살펴보면 회사가 단체 교섭권을 가진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할 때 호원 지회의 요구를 거의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네네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가 단체 교섭 대표를 맡을 수 있는데 대표 노조의 재량에 따라서 타 노조에게 지분을 줄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고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단체 협약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때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까지 판시를 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소수 노조, 제2노조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노노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거 농성이라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던 호원의 노사 분쟁.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난 주말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점거 농성이 들어간 지 닷새째인 지난주 토요일. 마침내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와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지난 며칠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 또 바깥에 남아있던 조합원 모두에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승리의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차고 어두운 지난 15개월 동안 해고 등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온 지 회장에게도 오늘은 각별한 날입니다. 함께 해온 조합원들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제는 모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일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원했던 게 그 노조할 권리잖아요. 그래서 뭐 사무실도 없고 그다음에 타임오프도 받고요.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 뭐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을 뭐 근정하기로 해서 TF팀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 TF팀을 만들고 노사가 맺은 잠정 합의안입니다. 노조 가입 이후의 모든 징계 취소, 향후 노조 활동 보장, 무엇보다 공장 점거로 인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도 있습니다. 회사가 주도해 복수노조를 만들고 노조 활동을 방해해왔다는 의혹들은 여전히 수사 중인데요. 약 한 달 전 광주노동청은 호원의 임직원 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후원지회가 부당하게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고 회사를 고소한 것은 지난해 2월 초. 무려 1년이 지나고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이 결국 이번 후원 사태를 더욱 크게 키웠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럼 보통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 네.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늦어도 한 서너 달 정도면은 1차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용자가 잘못된 불법적인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방임해버렸잖아요. 오히려 도와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는가 보구나. 기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법행위 증거를 제출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어서야 기소하는 겁니다. 노동부와 광산구청이 즉각 적극 행정으로 호흡 문제를 대처했다 한다면 이런 장기간 농성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새 봄과 함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조합원들. 길고 험난했던 지난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와 노동자들이 함께 일궈 나아가는 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꼭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하거나 그렇게 할 사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같이 상생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지. 어느 누구나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그 회사에서도 같은 옛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서 같은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는 자본을 대가지고 서로 상생으로서 회사가 더욱더 커 나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극단으로까지는 치닫진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취재 중에 뭐 점거농성 그리고 노사의 잠정 타결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화면에 잠깐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부당 노동행위로 사측의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 의견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광주지방노동청이 검찰에 이 사건 조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광주지방노동청은 호원이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어떤 게 부당 노동 행위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 그리고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네요. 근데 이번 타결로 해고됐던 노동자가 이제 공장으로 복귀가 된다고 해요. 그런 그립던 일터로 돌아가게 된 건데 일단 이번 타결로 노사 화합은 기본일 테고 사실 이제 복수 노조로 조금은 다른 곳에 섰던 두 노동조합의 화합도 과제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사실은 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나서 노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해지거든요. 노노 간의 갈등. 보통의 경우는 뭐 노사 간의 갈등은 해고, 뭐 임금, 그다음 고용의 형태, 그다음 뭐 개별이익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노노 갈등의 같은 경우는 아까 안술래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교섭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같은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수 노조를 배려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봄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의 지역사회 묵은 갈등이 한 가지가 해소가 됐습니다. 노사 상생, 이 말이 좀 어렵다면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알고 싶어하는 이슈나 뭐 정보, 시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저희가 배송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함께하고 계세요.